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대표입니다. 수요일날 7월 2일이네요. 만나 뵙게 서 반갑습니다. 증시가 참 7월 달에 들어서 바로 칼날을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때마침 적재적소에 미증시도 반등이 나와줬고요. 또 5, 6월 달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 코스닥 시장의 훈풍이 7월 들어서 갑자기 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 인간한테 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이런 망각이라는 거죠. 증시 그렇습니다. 코스닥 5월, 6월 이 두 달 동안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 6월은 좀 안 좋네요. 좀 부진했었던 흐름, 말끔하게, 가뭄의 단비처럼 강한 상승 이틀 연속 이어져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결 또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워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이제 굳건히 바닥을 다지고 새싹같이 피어나는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또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 장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보는 시간 또 1시간 동안 가져볼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그냥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특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10년 넘게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장세가 갈팡질팡하는 이게 뭐지? 교과서에서 보던 아니면 과거 증시 패턴에서 보던 흐름과는 사견이 틀리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 보면 상반기에 주식과 채권 그리고 상품 가격까지 트리플 강세를 보여줘주는 이러한 좀 흐름이 있습니다. 즉 과거 증시의 이러한 그 지식들과 현재 최근까지의 증시 흐름은 그 분기점은 항상 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원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리고 상품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이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면 같은 위험자산끼리도 시소게임이죠. 부동산시장이 올라가면 가령 주식시장은 자금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이 쪼그라들고 같은 위험자산 중에서도 이러한 그 차별화 현상 채권과 주식 간의 이런 괴리율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발 즉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은 결국은 같은 성격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증시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같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주식도 이제 좋아지는구나. 금융위기 이후에 시각이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또 뭐냐면 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과 상품이라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과 선물거래상의 해지거래까지도 모두 다 같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그 아주 좀 보기 드문 아주 기이한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이게 또 올해 상반기에 트렌드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특히나 이 채권과 주식 그리고 귀금속 같은 각 분야들과 산업근성과 같은 안전자산이 동반간세 위험자산이 동시에 상승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좀 많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낙폭과대주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던 마켓,
증시가 많이 올라오고,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뭔가 좀 이슈가 있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가격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냥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좀 센티멘탈적인 낙폭과대 순으로 이 가격들이 올라왔다는 거에 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이러한 좀 증거지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싼 주식들을 찾아다니고 싼 모멘텀들 자산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는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뭐 아직 경기가 호황이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서 뭐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뭐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지수가 2000포인트를 오늘 돌파를 했지만 그것을 뭐 뼈저리게 피부에 와닿게 좀 느끼는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유동성이다. 돈이 갈 곳이 없고 너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일단 다 사재끼는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주식, 채권, 상품 트리플 강세가 이어졌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증시의 상승 여력은 그렇기 때문에 풍부하다. 즉 굉장히 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GDP가 첫 마이너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란 말이죠. 즉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를 좋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지만 유동성 장세를 조금 좀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단어를 좀 바꿔보면 뭡니까? 버블이 되겠죠. 그죠? 유동성을 랠리,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 버블이다. 버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버블을 두려워해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버블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맨날 뭐 증시가 뭐 1000포인트 깨질 때나 매매를 해야지 됩니까? 그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주식시장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참 버블이 제일 재밌고요. 버블 구간이 아주 물론 뭐 그 끝은 굉장히 참혹합니다만 그 구간을 잘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만큼 정말 매력적인 자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일단은 버블은 지금 껴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 버블이 막 터질 듯한 이러한 그 징후들은 안 나오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증시의 버블이 꺼지는 순간은 뭡니까? 바로 이 유동성을 건드릴 때 각국이 금리를 서로 이제 인상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갈 때 지금은 서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서로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각국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럽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머징의 이 통화 환율 문제를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각국의 두뇌 수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뜻을 모아왔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효성으로 각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선진국 특히나 사상 최고치 랠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한쪽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국 보유 나는 일단은 여태까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일단 내가 먼저 빠져나가겠다.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글로벌 공조가 깨질 것이고 공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지금 근간은 유동성이지만 그 유동성의 근간은 또 글로벌 공조적인 측면이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빼가는 순간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버블이 터지는 순간은 첫째, 일단 각국이 금리를 서서히 이제 인상하면서 각국의 공조적인 측면에서 자국 보호 우선 정책으로 변화할 때 아마 이 유동성의 버블이 꺼지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일단 증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버블을 즐기자는 거죠. 그죠? 버블을 즐기자라는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도 일단은 2000포인트 어제 7월 1일 날 넘어가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상승 동력은 어제 이제 미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약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쯤 되면 국내 증시도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올해 상반기의 트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품 가격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주가도 마찬가지. 각국의 증시들도 낙폭과대 마켓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이머징 쪽에서 인도를 제외한 각국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진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유일한 올해 상반기죠. 올해 6월달까지 상반기 이머징 마켓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가 증시 지수 수익률이 2013년도 종가 대비 2014년도 6월 종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가 유일하게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입니다. 일단은 한국과 중국은 세트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내수형 국가가 아니라 소비형 국가가 아니라 미국은 경제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죠. 버트 우리나라는 IT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국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최대 수출국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마저도 성장 정책이 내수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권은 여전히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중국의 부진은 앞으로도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걸림돌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쯤 되면 낙폭과대 성격이고요. 낙폭과대 성격이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큰 추세는 수렴한다죠. 큰 추세는 수렴한다. 자, 이머징 마켓과 국내 증시를 상관계수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자, 이머징 마켓 만약에 뭐 작년 4월, 5월 이런 이제 금융위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버냉키의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증시가 마구 폭락할 때,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폭락할 때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는 한 요 정도? 좀 덜 떨어져요. 그죠? 조금 덜 떨어진다. 이머징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 때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하락 속도가 조금 적다. 즉 떨어질 때는 조금 좀 덜 떨어지는데, 그죠?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는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이머징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한 요 정도 올라간다. 그죠?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정답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결국에는 이게 그림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건 1년짜리 코스로 그려지고 이걸 2년짜리 코스로 조금 더 화면을 늘어뜨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수렴하더라.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변동성이 크게 큰 게 있고 변동성이 작은 게 있으면 그게 위아래로 흔들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21선이 쭉 결국은 주가가 이평선 21선과 61선과 11선과 5일선 중단기 이평선이 결국은 한 곳 꼭지점에서 만나듯이 이머징 마켓과 국내 증시의 상관계수도 결국은 수렴할 것이다. 그죠?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머랠리 구간입니다. 그죠? 서머랠리 구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 7조 2천억대까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말씀드리면 축구를 비교해보자면 해외와 같이 조금, 슈터가 없습니다. 슈터. 공격수가 골 결정력이 조금 부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IT 위주 수출 주도형 국가가 어디가 있죠? 대만이 있죠. 대만은 지금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일단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 이게 왜 그러죠? 대만은 범용 IT고요. 범용 IT. 즉 IT 업황을 대변할 수 있는 모든 전 가전제품이나 IT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범용,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IT의 강국이 대만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고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만 범용 IT가 아니라 너무 하다 보니까 점점 스마트폰으로 너무 빠져들어서 결국은 이 발을 빼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서머랠리 구간은 맞습니다만 삼성전자에는 이제 의존하지 말고 그죠? 의존하지 말고 내일 시진핑도 방한을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중국 모멘텀주 위주로 이번에는 시장이 전차군단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죠. 전차군단에 의존한 이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업황 쪽으로 코스피도 눈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종목에 집중해 봅시다. 지수가 여기서 2200 가고 2300 간다라고 해서 물론 뭐 떨어지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 지수가 뭐 폭등한다고 계좌 수익, 개인 투자자들 계좌 수익이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그림,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한 감이 왔을 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점은 시장, 아무리 시장을 분석해봐야 선물 매매할 것도 아니고, 그죠? 파생 매매에 집중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콜 포지션에 집중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과연 뭔가, 종목들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시면 7, 8월 달장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종목도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좀 기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랜만에 기법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어떠한 종목들이 이 시장 7, 8월 썸머랠리 이막 대표가 썸머랠리라고 하는데 이 썸머랠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종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일단은 조금 판단을 좀 하고요. 과연 장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칼라가 어딘가, 즉 올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브이넥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브이넥의 어떠한 컬러가 또 유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브랜드는 어디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그걸 이제 지수를 놓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인데, 자, 펜으로 볼까요? 보시기가. 작년에 5월 달부터, 이번 6월, 작년 2013년도 5월, 6월 이 한 달간의 사이에 5월과 6월 사이에 증시 하락폭이 자그마치 110포인트였습니다. 와, 이게 무슨 10,000포인트짜리 다우도 아니고 2,000포인트짜리 코스피도 아닌 게, 그죠? 꼴랑 500포인트짜리 코스닥이 두 달 사이에 110포인트가 까졌단 말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정도 됐었죠. 5월, 6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버냉키 약세가 있었습니다만, 자, 이 올해도 볼까요? 올해도 딱 4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또 정확히 또 5월, 말일까지 해서 6월 달까지 해서 또 한 두 달 동안 또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이번에 한 55포인트.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네요. 그죠? 작년에 110포인트 까졌는데, 올해는 일단 55포인트. 반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썸머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5월 달장에 이렇게 빠졌다가 7, 8월 달장에 다시 오르냐면 연초에 M자 패턴이죠. M자 패턴. 연초에 제뉴얼 이펙트, 연초 효과로 1월부터 3월까지 오릅니다. 그죠? 3월까지 올랐다가 이게 1분기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제뉴얼 이펙트 너무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또 온기 실적이라 그러죠. 3월달 말까지 이제 이 4월달쯤에 이 작년에 온기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M자 기대감으로 다시 오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실망감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4월 달까지 제뉴얼리 이펙트로 상승을 하다가요, 실적을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작년에는 악재라도 있었지. 이번 달에 올해는 악재가 없었잖아요. 올해
S&P가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을 경신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번이죠. 정확히 뭐 세보진 않았지만 S&P가 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작년과는 확연하게 틀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렸다. 자, 밀렸다. 그러다가 다시 7월부터 올라가는 이유는 5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실적이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악재가 없죠. 자, 센티멘탈이 또다시 펀더멘탈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 올라갈 거야. 좋아질 거야. 다시 시작기 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시 이제 펀더멘탈이 이성적인, 지금은 감성적으로 다시 한번 나 너무 많이 힘들었어. 이제 좀 웃고 싶어. 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또 막상 또 성적표,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또 시험이 성적표가 발표되면 또 우울해집니다. 또 내려가죠. 그게 이제 2달 거쳐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패턴. 그래서 7, 8월 달장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는 한 580포인트 이상까지 뭐 쌍봉을 찍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쌍고점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쌍고점을 찍으러는 올라는 간다. 반드시 한 번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니까 작년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무리가 있었어요. 시장을 쫙 이끌어가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름 수혜주들. 뭐 뭐 에어컨 만드는, 선풍기 만드는, 에너지 저감 장치, 스마트 그리드 뭐 해서 뭐 여름 뭐 무더위와 관련된 전력 설비 뭐 필터 뭐 에어컨 모든 이러한 그 큰 무리들이 시장을 쫙 이끌고 시세가 끝나는 8월 달까지 작년에도 뭐 8월에 시세는 끝났죠.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스닥이 먼저 끝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시세가 코스닥이 아마 먼저 조정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갈 건데 과연 어떠한 업종이 작년처럼 여름 수혜주가 움직일 것이냐. 안 덥으면 저도 아직 제가 작년 같았으면 지금 마이를 못 읽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를 읽고 있는 별로 덥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올여름은 그렇게 무더위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기후적인 측면도 엘니뇨 현상도 뭐 여러 가지 기후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기상 이변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고 일단 팩트적인 요인은 일단 여름 수혜주가 가려면 작년만큼 더워서도 안 됩니다. 작년에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작년과 예를 들어 작년에 평균 기온이 36도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평균 기온이 36도면 태만을 안 불어요. 불어도 금방 식습니다. 더 강해져야죠. 그죠? 사람이 한번 맛본 음식은 더 자극적이어야 더 그 제품을 다시 한번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죠. 똑같다라고 한다면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그러면 올여름에 한 38도 정도는 돼야 뭐 남미 날씨는 돼야 주가들이 막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각계전투 스타일로 신일산업은 경영권 분쟁으로 움직이고 작년에 대장주였던 에너지저감자치 삼화전기 같은 거는 조금 올랐다가 그냥 팍 실어져 버리고 테마가 없다. 그러면 시장은 누가 가요? 이제 코스닥은 춘추 전국시대다. 춘추 전국시대. 각 섹터에 각 이 무리를 형성해 큰 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이 군웅 강자들, 지방 강자들이 전쟁터에 참여하는 이러한 그 춘추전국 시대가 아마 올 여름을 강타할 트렌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내용이 오늘은 일단은 이 짝짓기 매매라고 해서요. 짝짓기 매매 업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틈새 업종. 작년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라 소소하게 무리를 갖고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해서 마구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무리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시황관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는 틈새 업종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업황이 좋아야 된다. 그죠? 떡볶이를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옆집을 경쟁 기업을 못 들어오게 진입장벽을 쌓고 옆집 못 들어오게 막 막고 경쟁사죠. 그리고 다른 이미 이전에 있는 경쟁사를 막 가격으로 후려치든 제품으로 후려치든 손님을 뺏어오든 옆집 경쟁사를 견제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흐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떡볶이 가게가 많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 오고 가고 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냥 대충
중국산 고춧가루 써도, 그죠? 마진율 좀 많이 남겨도 대충 맛없게 만들어도 돈을 벌더라. 그만큼 업종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어팡.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볶이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어팡이 좋아야 된다. 그죠? 떡볶이 가게가 중요하지만 그 시장이 더 중요하다. 그죠? 시장이 중요하다. 업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업종군.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되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강하게 있던 종목군. 그리고 틈새 업종 내. 예를 들면 한샘과 리바트 얘기를 리바트, 한샘하고 현대리바트. 리모델링 관련주들, 올해 가구, 건자재, 페인트, 하다못해 욕실에 대리석, 인조석, 욕실에 비대 만드는 회사, 알루미늄, 아니면 창호, 인테리어,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 종목들이 다 움직였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메가 트렌드였죠. 그러나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로 주도했습니다. 그 상반기 안에서 가구만 볼까요? 한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차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샘. 주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게 바로 짝짓기 매매란 말입니다. 한샘과 둘이 경쟁사지만 업황의 파이가 커지니까 둘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 시장 상승을 독식하는 이게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년 6월 달에 얼마였어요? 3만 원대, 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쟁사를 죽여서 새로운 업체 진입 장벽을 막아서 수출을 늘려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아니면 업황이 좋아진 거예요. 리모델링 업황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현대리바트. 꼭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시세를 영위할 수 있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좋더라. 리바트도 작년 이맘때쯤 5,000원이었단 말입니다. 5,000원짜리 주가가 27,000원, 약 5배가량 이런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고 제가 뭐를 말씀드렸었죠? 여행가자 프로그램 통해서 바로 NX를 말씀드렸었죠. 이 두 큰 형님들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종목 NX. 1,000원대 말씀드리는 이후로 NX도 2배 이상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닌 이상, 그죠? 경제학자가 아닌 이상 바텀업 방식으로 업황을 분석하고 전 세계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힌트를 얻어야 될 점은 간단하게 탑다운 방식, 바텀, 즉 경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가는 이러한 과정은 어려운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탑다운 방식 뭡니까?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업황을 분석해 내려가자 이겁니다. 그죠?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현대리바트와 한샘.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들, 지금은 조금 비싸서, 접근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뭐 종목은 마구마구마구 제가 지금 틈새, 짝짓기 매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한샘리바트는 이제 좋은 선례. 그리고 뭐 키이스트와 한류 콘텐츠 쪽이죠. 키이스트와 키스트. 이것도 뭐 별에서 온 그대의 효과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키스트 상승을 이끌어갔었던 뭐 웰메이드죠. 이종석의 웰메이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계 한류 수혜주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같이 좀 움직였었던 사마네트웍스까지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직 한 번 조정이 나 지금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는 섹터가 뭐냐면 항공주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일까요? 아닙니다. 여행주들 모두 투어 하나 투어일까요? 아닙니다. 자, 불황형 흑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
불황이 와야. 돈이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움직이고, VIP석 하고 움직이고, 뭐 굳이 발품 팔아가서 저가 여행사들 안 다녀도, 그죠? 돈이 뭐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하면, 돈 걱정 안 하고 놀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경기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세간적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불황에 어떠한 회사들이 굉장히 좋냐면, 저가 항공사들.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AK홀딩스. AK홀딩스는 누굴 갖고 있다? 제주항공. 그죠? 그리고 티웨이홀딩스. 누구 갖고 있다? 티웨이항공.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직 뭐 성수기도 아직은 진입을 안 한 것 같고, 티웨이홀딩스. 잠깐 볼까요?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 HCS가 조금 느립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상승 폭이지만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티웨이홀딩스 앞으로 더 지금 조정 끝나고 21선에서 지금 조정 아주 예쁘게 끝냈죠. 그죠? 21선에서 조정 아주 예쁘게 끝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티웨이홀딩스와 같이 짝이 누굽니까? 짝을 찾아주면 됩니다. 주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틈새 업종군들, 즉 춘추 전국시대에 맞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AK홀딩스 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흐름 보여줬어요. HTS가 굉장히 느려서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거 하루 왼종일 걸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서버가 오류가 나네요. 그죠? 예. 종목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종목을 HTS 켜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업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폼 업체들이 있어요. 알루미늄 폼이 뭐냐면 건물 외벽이나 그 슬라이브 형성에 사용된 알루미늄 폼. 기존의 재래식 공법이 있었는데요. 나왔네요. 그죠? 다시. 뭐, 삼목에스폼, 금강공업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짝이 아니었나. 최고의 커플. 한샘 리바트도 물론 최고의 커플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커플. 삼목에스폼과 한목에스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짜리가 그냥 순식간에 이 상한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요. 그죠? 34,000원까지.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저도 처음에는 이 거푸집, 일단은 그 단어 자체가 거푸집이라는 게, 알루미늄 거푸집이,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가 있나? 도대체 뭐야?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알루미늄 거푸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촌스러운 단어고 딱 들어도 에이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거푸집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 다 봤고요. 이게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까? 나름대로 반신반의하면서 매매를 짧게 끊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서 1만 원 이상 가는 순간 아예 건들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편견을 버려라. 주식에 있어서 편견만큼 해악이 되는 건 없다. 편견이 가장 주식 투자에 해롭고 또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편견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드려놓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이 종목을 3만 원대에서 매수를 못하고 그냥 눈팅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못 사고. 실적이 올해 1분기에 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이 주식을 보면서 반성도 제가 스스로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공법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재래식 공법에서 이 기존의 틀을 만드는 이 거푸집 틀을 만드는 공법이 알루미늄 폼을 이용해서 건설 자체 업황에 이것도 역시 트렌드가 변한 거죠. 이 트렌드를 제가 만약에
뭐 노가다를 많이 뛰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몸으로 뛰어봤으면 이게 지금 건설 업황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제가 전혀 아는 분야가 없어서 그냥 실적 재무제표만 보고 골방에 틀어 앉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3만 원 이상에서 못 건들겠더라.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최고의 짝이 삼목 에스폼과 금강공업 이 두 가지 짝이 너무 좋은 짝이었고요. 지금도 물론 저는 매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뭐 7만 원 가든 8만 원 가든 글쎄 여기서 사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죠? 한번 놓친 거 반성을 했고요. 그죠?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렇게 좀 트렌드가 변하는 쪽. 공법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는 이러한 쪽이 문제가 있냐면 또 건강식품 업체. 제가 진짜 뭐 매번 매주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셀바이오텍. 셀바이오텍이 좋다. 이것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셀바이오텍의 짝을 찾아줄까요? 셀바이오텍이 우리나라 건강식품 업체 중에 뭐를 만들어요? 듀오락이죠?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쉽게 말하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만드는 업체가 또 누가 있나요? 경쟁사, 일동제약, 4중 코팅 기술을 한번 말씀드렸죠? 살아서 장까지 95%가 하는데 흡수가 안 되더라. 그럼 코팅 특허만 갖고 있는 회사 말고 장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를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건강식품 업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봅니다. 뭐라 그랬죠? 내추럴 엔도텍.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계속 갑니다. 이 종목은. 제가 내추럴 엔도텍은 셀바이오텍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갱년기 여성 치료제가 아닙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여성분들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닙니다. 보조제죠. 그죠? 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추럴 엔도텍도 여러분들 잘 이 짝꿍으로 끼워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이오텍과 내추럴 엔도텍 짝꿍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커마와 코스맥스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한국커마와 코스맥스 너무 단짝, 옛날부터 너무 단짝이어서 한국커마 코스맥스 이 두 사장님이 또 친구예요. 예, 사장님이 또 친구고 같은 회사 출신이라 정말 주식도 제가 짝이라고 한국커마와 코스맥스 주식도 짝이지만 실제 한국커마와 코스맥스는 사상 두 분의 친구입니다. 예? 선후배 관계예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커마 코스맥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지금 화장품주들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강조를 하죠. 지금처럼 내추럴 엔도텍 이제 신고가입니다. 짝이 누구죠? 좋은 친구를 뒀잖아요. 셀바이오텍이라는 좋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갑니다. 강남 가는 주식 셀바이오텍 지금 접근해도 늦진 않는다. 셀바 가구, 현대리바트, NX 뭐 이런 종목들도 사례죠, 사례와 접근해도 되는 유형 제가 분명히 뭐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엔터주들도 사례고요. 키스도 사례.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적강공사는 지금 접근해도 됩니다. AK홀딩스, TOA홀딩스. 항공사는 접근, 엔터주는 접근 안 돼요. 사례입니다. 가구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례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업 삼목에스폼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비싸. 접근하면 안 됩니다. 셀바이오텍, 듀오락, 내추럴 엔도텍, 백스호, 내추럴 엔도텍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항공사 되지요? 내추럴 엔도텍 됩니다. 화장품 안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이제 사례가 아니라 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접근이 된다. 강관업체라고 있습니다. 강관업체.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잘 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신고가를 툭툭 치고 있는 우리 대륙제간. 안 터져요. 맥스. 부탄가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대륙제간. 지금 막 신고가를 이제 슬슬 툭툭 치려고 갔다가 문을 톡톡톡 두들겼다가 기다렸다가 똑똑똑 두들겨. 이게 뭐죠? 윗꼬리죠. 윗꼬리. 신고가 두들겼다가 기다렸다. 두들겼다 기다렸다. 지금 문 열어달라고 지금 계속 외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륙제간 지금 차트를 보면
신고가가 6,800원인데요. 그죠? 계속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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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예, 문 두드리면 열린다. 예, 문 두드리면 열린다. 지금 곧 신고가 낼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대량 매수 들어왔거든요. 대륙제강, 물론 강관업체. 짝이 누구죠? 짝. 승일. 아주 잘 나가는 또 우리 친구가 있죠. 승일. 아, 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죠? 대륙제간의 위치, 어디? 한 요 정도? 지금. 아직 돌파 못했어. 요 정도. 대륙제간도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죠? 친구가 지금 강남 가 있죠. 대륙제간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갈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주 방송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지난주 공략주가 대륙제간이었죠. 한국 에어졸의 시장 철수로 이제 3파전이었던 승일과 대륙제간과 한국 에어졸 3파전이었던 시장이 한국 에어졸이 시장을 철수하면서 대륙제강과 승일이 이제 승자 독식의 원리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쟤네가 나가자마자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가격까지 올리면 수익성까지 굉장히 좋아질 주식들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뿌리는 하나인데 한 놈은 서울대 갔고요. 한 놈은 지방대도 못 간 고졸인 아주 이러한 황당한 좀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업계 1, 2와 2위의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근데 저는 1위가 2위를 끌어준다라고 봅니다. 1위가 2위. 무슨 얘기냐면 동아기업이 있습니다. 동아기업.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주가 7,500원에서 24,000원까지. 그냥 뭐 한두 달 사이에 3배 올랐어요. 3배. 뭡니까? 뭐 만드는 회사예요? 동아기업. 동아마루. 마루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루. 마루 만드는 회사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건설 경기가 침체됐고요. 중국에서 이 저가 마루 중국은 싸잖아요. 저가 마루 공세가 저가 제품 공세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대규모 흑자 전환하고 좋아질 수 있었던 거는 벽으로 올라간 마루. 바닥에 깔던 마루가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중국 저가 제품 막 경쟁 들어오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야, 이걸 벽지를 마루가 벽으로 올라간 거예요. 벽지가 마루 소재로 바꿔진 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죠. 동아기업이 나무 벽제인 그 디자인 월이라는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요. 1년 만 2011년도에 시공을 시작해서 작년에 57% 성장을 보였습니다. 57%. 아, 이게 뭐 그냥 3년 만에 57% 성장하는 업황을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2위가 어디입니까? 자, 동아기업이 서울대 갔죠. 그죠? 서울대 갔습니다. 아직 지금 재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는 서울대 가는데 지금 고시원에서 재수하고 있어. 못 갔어. 대학을 아예 못 갔어. 누가 있죠? 업계 2위 마루업체. 한솔홈데코. 한솔홈데코. 아직 재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능 잘 보면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야. 이 대학 갈 바에 안 가겠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재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성적 잘 나오면 워낙 동아기업이 잘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한솔홈데코도 지금 추세가 깨져 있는 듯 하지만 항상 한솔홈데코의 주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매매를 한솔홈데코 참 멋쟁이 주식이다라고 느끼는 게 끝났다라는 순간에 항상 한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축구로 치면 5대0에서 6대5로 이기는 짜릿한 역전승을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기업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이렇게 이평선이 확 깨지다가도 양봉이 툭 하나 짱대 양봉이 등장하면서 추세를 반전시키고요. 61선까지 툭 밀리다가도 양봉을 짜르륵 보여주면서 역전골을 넣는단 말입니다. 이날 이 호기 구간에서도 개파락해서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음에도 이런 대량거래 양봉 상한가로 다시 역전 이런 역전골을 굉장히 잘 넣는 그죠? 지금도 추세가 완전히 깨져 보입니다. 근데 차트라는 거 지나고 보면 여기가 역전이었구나 라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는 항상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차트는 지나고 나야 거기가 맥점이었다라는 게 보여요. 그죠? 그죠? 지나가기 전에, 그죠? 지나가기 전에 이 맥점을 잡아보자. 맥점. 역전의 용사입니다. 한솔롬도 있고, 친구가 강남 가 있죠? 지금 차표 한 장 끊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마루. 올해 실적 안 좋아서 못 간 거 아닙니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마루 업체에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소재 쪽도 있고 반도체 소켓 쪽도 있고 종목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이게 뭐 한솔롬데코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는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는 여전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뭐 스마트폰 부품주는 절대 하지 마시라. 삼성전자의 이 단가이나 압력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IT의 구조는 특히나 부품업체들은 이 삼성전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이 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왕과 신하, 궁녀를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는 왕입니다.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밥을 굶더라도 일단은 삼성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삼성전자의 벤더에 탈락되는 순간 만들어도 손해보고라도 납품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이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와당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초반으로 까지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좀 관심에서 배제하시고 낙폭과대 끝이 없습니다. 그죠? 낙폭과대주 칼날은 잡지 마시고 이렇게 좀 짝을 맞춰서 손잡고 떨어지는 IT 스마트폰 부품주 말고 손잡고 같이 등산하는 올라가는 이런 그 주식들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아직도 좀 힘드시고 여전히 시장 상승은 올 것 같은데 매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저와 같이 매매 장중에 계속 리딩 받으시면서 매매하시면 7월 8월 장세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빵빵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세도 7, 8월 장세 못 먹으면 아마 올해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연말은 항상 코스닥이 죽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7, 8월 장 배를 든든하게 키우셔서 다가올 또 3개월, 4개월 후에 조정 장세를 대비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